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좀 차가워졌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상당히 좀 쌀쌀한데, 뭐 저도 코가 지금 조금 맹한 그런 상태인데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일수록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제 지난주 말에 끝난 미국 시장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죽다가 살았죠. 뭐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빠졌다가 오후장으로 이렇게 오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었는데요. 자, 지금 뭐 변동성이 이렇게 큰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일단 뭐 금요일 날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은 아마도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었죠. 그 뭐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잔뜩 기술주에 대한 콜옵션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 쪽에서 그 연준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 부양책도 조금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을 거고, 또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요인도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주식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놓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곤 합니다. 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기금들 뭐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 이 연기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거 뭐 수익만 쫓아다니다가 국민들 노후를 갖고 그렇게 도박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연기금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주식이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9월 말 정도에 아마 이 리밸런싱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주식들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서 채권으로 가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매도 잘 치는 그런 헤지 펀드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놓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공매도도 조금 좀 영향을 줬을 거고 직접적인 수급적인 영향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쵸. 공매도 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빠지지 않고 이게 잘 견뎌주거나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걸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뭐 상당히 좀 탄력적인 종목별로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들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또 한 측에서는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에서 뭐 국가안보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우려해서 틱톡은 다운로드를 금지를 한다 그랬죠. 틱톡은 야 이제 더 이상 다운 못해. 그렇게 하고 위챗 같은 경우는 야 위챗은 아예 사용을 못해. 그리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총재들, 지역 연은 총재들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자, 어떤 중앙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향후에 둔화 우려가 많다,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중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준이 내놓은 그 가이던스 뭐 요런 게 조금 못마땅했나 봐요. 자, 가이던스 요거는 선제 안내를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좀 더 강력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좀 더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하고 그 다음에 저 코로나 뭐 요런 영향이겠죠. 미국 쪽에서 대중 비즈니스 투자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저 CDC에서 질병통제국이죠. 얘네들이 저 독감철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좀 검사 수를 좀 줄이는 축소하는 검사 규정을 축소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쪽도 뭐 그거 갖고 논란이 많으니까 검사를 좀 덜 한다 했던 얘기들 요런 것들을 조금 축소하는 요런 것들을 철회하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9월 말이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 회계는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셧다운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도 약간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셧다운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 뭐 요런 거를 좀 마련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22일 날 그러니까 내일 저녁 그러니까 모레 새벽이면 어느 정도 뭐 그 어떤 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배터리 데이 행사가 있죠. 자, 테슬라가 주주총회하고 같이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일정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종목별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두 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22일하고 24일 상원과 하원에서 그 청문회에서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뭐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전에 그 연준 통화정책회의하고 얘기했는데 별다른 게 나올 게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글쎄요. 시장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시장이 뭐 폭락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든가 미국 시장이 요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뭐 립서비스를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어제 19일 날 엊그저께네요. 세종시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죠. 드론으로 치킨 배달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자, 요런 거를 보면,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드론이 조금 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론이 활성화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뭐 도심지 뭐 요런 데에서 뭐 요렇게 조금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드론 쪽 뭐 요런 쪽도 점점 조금씩 완화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겠지만요.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 해외 증시 움직임 동향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화권 증시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 중국이 한
2.0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4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0.26% 정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재밌게 좀 끝났네요. 888.88포인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저 미국 쪽 움직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8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1.12%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은 1.0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1% 정도 하락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유럽 증시도 좀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임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죽다가 살았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었죠. 장 초반에는 조금 플러스 출발했어요. 플러스 출발했다가 이내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 후반 접어들면서 조금 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된 모습이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깔려있는 오후장에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처음에 찍었던 시가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후장에 반등이 나와도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일봉을 보면서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2평선 자체를 좀 깼어요, 지금. 금요일날. 62평선 자체를 좀 깼는데, 자,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렸죠. 근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동시만기였어요. 9월물. 동시만기라서 거래량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출렁출렁하는 이 변동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만기 영향도 좀 있었고요. 자, 근데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돼야 되죠. 일단 이 이평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상향하고 있는 이평선들 이런 것들은 깨더라도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안 깨면 더 좋겠죠. 안 깨면 더 좋을 텐데 지금 뭐 결국은 조금 붕괴를 시켜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붕괴시킨 모습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급락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급락을 했으면 조금 이렇게 탄력 있는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급락했다가 뭐 살짝 올렸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60선에서 지지받고 또 22평선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또 무너뜨린 모습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깨더라도 한 번은 이거는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런 모습은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꺾여 내려오고는 있는 22평선, 요거는 또 빠졌다가, 뭐 빠지면 요게 꺾여 내려오는 그 속도는 좀 더 강해지겠죠. 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요게 저항선으로, 자칫하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기분은 그렇게 썩 개운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나스닥 1번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도 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죠. 자, 요게 어떤 이유였었나 하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원달러 환율이 뭐 14원 넘게 하락하면서 이 외국인들 수급 쪽에는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환율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적인 요인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인들, 자본 사이드 쪽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러를 원화로 바꿔놓고 가만히 있어도, 1달러에, 한 가지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면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바꿀 때 1,000원만 줘도 되죠. 1,000원만 주고 바꿨다 쳐요. 근데 요게 500원으로 떨어졌다. 원화가 강세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거 1달러를 다시 재차 바꾸려면 500원만 줘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측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1달러를 받았어요. 1달러에 뭐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외국에서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000원을 바꿀 수 있죠.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졌다라면 1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꿔봤자 500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뭐 요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기업 실적이 부담이 가서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시장 움직임만 보더라도 뭐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중국 시장 뭐 요쪽에, 중국 쪽이 지금 좀 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본다라면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좀 떨어지는 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좋진 않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한 1,4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367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354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요거는 장중에 그때는 또 뭐 조금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매수도 했다가 매도도 했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크게 뭐 354억 정도 매도했다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뭐 요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옵션 시장은 제가 주말에 뭐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누적 포지션을 그렇게 쌓아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쌓아가고 뭐 이런 형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에서는 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옵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콜옵션 15억 정도를 매수했고,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2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을 26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는 풋을 25억 정도 순매도. 자,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수급만 보게 되면 뭐 콜도 사고 풋도 사고 변동성이 커져라 이런 수급인데, 뭐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급입니다. 자, 일단 뭐 옵션 시장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봉이네요. 자, 10분 봉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아침에 조금 플러스권 출발을 해서 장중에 좀 이렇게 밀렸죠.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뭐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뭐 조금 위에서 놀다가 종가가 뭐 그날 장중 고가 근처 뭐 그쯤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이 원화가
상당히 좀 강하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가 않죠. 지금, 요게 조금 그래요. 계속 제가, 뭐, 거래 대금들, 요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반등 나올 때 거래 대금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반등 나올 때 거래 대금보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양선이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음선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그렇게 깨운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 뭐, 이쪽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요게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뭐 일정 부분, 뭐,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은 좀 준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미증시 선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 선물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안 좋은, 지난주 말에 정규장에서 그렇게 빼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미증시 선물도 좀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 시작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조금 돌아서고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계속 좀 이 미증시 선물이 이렇게 헤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장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 주식시장도 외국인들 지금 이 동학개미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해요. 상당히 좀 강하지만 계속 뭐 언제까지 이렇게 저 기관 외국인들의 반대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불안 요인도 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저 미국 시장 쪽도 말씀을 드렸었죠. 글로벌 연기금들 뭐 이런 쪽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 비중이 이 주가가 올라와서 좀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그러면 주식 매수를 그렇게 많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장중에 움직임을 보고 확실한 좀 모멘텀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차분하게 뭐 시장 좀 살펴보시고요. 조금 좀 오늘은 약간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